2016 KWBL 휠체어 농구리그 계명문화대 체육관에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경기는 무궁화전자와 대구시청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움 말씀에 전대구 장애인 농구협회 전무이사 노근태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4위 팀인 무궁화전자 팀과 5위 팀인 대구시청 간의 4, 5위 간의 대결입니다. 예, 앞선 경기 1, 2위 팀 간의 어떤 경기 못지않게 이번에는 4위 팀과 5위 팀 간의 어떤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또 박진감 있고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이 1차전 1라운드에서도 최종 스코어는 66대 49, 17점 차가 났지만 3쿼터 끝날 때까지만 해도 6점 차로 박빙의 어떤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결국은 4쿼터에서 경기의 어떤 결과가 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참 재미있는 경기를 전개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경기를 도와주실 심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덕건 주심, 그리고 신정훈 1부심, 이준희 2부심께서 오늘 경기를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경기 전에 몸을 좀 풀고 있는데요. 상의가 이제 남색 상의를 입고 있는 팀이 대구팀, 그리고 하얀색에 하늘색 무늬가 있는 상의를 입고 있는 팀이 무궁화전자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 결과를 보면요, 무궁화전자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고양시 홀트팀과의 경기에서 60대 55로 패배를 했고,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이제 정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제주특별자치도 팀에게 77대 43으로 두 팀 모두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 지금 무궁화전자 팀은 현재 1라운드까지 1승 3패로 지금 4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에 반해 이제 대구시청 팀은 이제 4전 전패로 5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를 시작하는 이번 첫 경기에서 대구시청 팀이 이제 분위기를 좀 반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홈에서 개최되는 무궁화전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잡고 어떤 변화의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 팀이 모두 어제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또 지금 상황이 4위와 5위에 있기 때문에 더 상위권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양 팀 선수들이 각자 이제 감독들과의 좀 대화를 하느라 각자 벤치로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 주요 관전 포인트는 그러면 어떤 게 될까요? 예, 먼저 무궁화전자 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에 기존에 이제 농구단은 운영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궁화전자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으로 이제 거듭난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분위기를 잡아가기 위한 어떤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대구광역시청 휠체어 농구단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처음 만들어진 휠체어 농구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구 장애인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팀이 지금 1라운드에서 4, 5위권에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즌 중반으로 이제 접어드는 2라운드에서 어떤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어떤 경기를 잡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오늘 경기의 일전에 따라서 하위권으로 처지느냐 아니면은 이제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쿼터를 시작하기 전에 양팀 선수들이 정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경기 두 팀에게 승리가 간절한 상황에서 중요한 경기가 될 텐데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무궁화전자 팀은 원래 이제 처음 실업리그에 들어온 팀이고, 대구광역시청 휠체어 농구단은 이제 작년부터 원년 리그부터 이제 참여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무궁화전자의 14번 조현석 선수라든가 14번의 한민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구의 용병으로 참여했던 선수들입니다. 작년에 이제 동지에서 지금은 이제 적으로 상대 팀 선수로 이제 만나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그 선수들을 잘 알겠죠. 예, 오랫동안 이제 같이 이제 호흡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양 팀에 있어서도 아마 초반 경기는 어느 팀이 이제
수비에 좀 이제 치중을 하면서 상대팀의 어떤 그런 공격을 무력화시키느냐, 그리고 착실하게 이제 자기 팀의 어떤 찬스를 만들어 가느냐, 그게 가장 큰 어떤 전반 주도권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팀 간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무궁화전자의 조현석 선수의 득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 0이고요. 예, 그 양팀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무궁화전자는 이제 주득점 원인 선수가 방금 골을 넣은 이제 조현석 선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대구 시청팀은 11번에 장경식 선수가 아마 팀의 주득점원으로 플레이를 아마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 팀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팀의 주력 선수들을 어떻게 이제 마크하고 이제 실점을 최소화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골 밑에서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예, 방금 그 무궁화전자의 10번 서영동 선수가 슛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장경식 선수의 그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울로 지적이 되고 프리드로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서영동 선수의 자유투 2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3대 0. 제2구 또한 성공했습니다. 스코어는 4대 0이 됐습니다. 자, 초반부터 연속 득점으로 먼저 4점을 성취하고 있는 무궁화전자팀입니다. 자, 왼쪽에서 장경식이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정계원의 슛 길었습니다. 자, 리바운드는 무궁화전자. 앞쪽으로 던져줬습니다. 유교식의 레이업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예, 그 방금 전처럼 무궁화전자 그 대구시청에서 공격을 할 때 슛을 쏠 때 이제 상대팀 이제 속공을 잡아주는 탑에 서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구시청팀에서는 방금 그런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쉬운 속공 공격을 무궁화전자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대구팀의 첫 번째 마수거리 골이 언제 터질지도 참 주목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번 슈팅도 조금 빗나갔습니다. 자, 역습 상황. 자, 아웃 넘버 상황입니다. 뒤쪽으로 연결했고요. 자, 리바운드를 무궁화전자가 잡아냅니다. 김정수 왼쪽으로, 서영동 뱅크슛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서영동. 재차 이어진 조현석의 슈팅을 리바운드로 따냈습니다. 하지만 자, 다시 가로챘던 대구 역습 찬스입니다. 김성남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김성남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는 6대 2가 됐습니다. 예,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대구시청팀이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뭐 공격도 중요하겠지만 경기 초반에는 수비에 집중을 하면서 경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왼쪽에서 오픈 찬스. 좀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고요.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김성남. 첫 번째 득점을 성공했던 김성남이 왼쪽 대각에서 한 명 제쳤고, 자, 패스할 공간이 열지 않는데요. 김성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대팀 선수들이 아마 더블 수비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이 없는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줘서 그 찬스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유교식 선수의 득점으로 8대 2로 앞서 나가는 무궁화전자입니다. 자, 지금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경기 초반이지만 무궁화전자가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대구시청팀에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선영 코치가 작전 타임을 부르고 지금 대구시청팀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아마 선수들한테 요구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들은 물론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상대팀 그 주득점원인 조영석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잘 그 매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구 선수들은 지금 파이팅을 외치면서 다시 한번 1쿼터 남은 6분을 열심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 시청팀은 뭐 여기가 대구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홈팀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줄이고, 또 대구 시청 소속 선수들은 대부분 또 휠체어 농구를 시작한 지 한 20년 이상 된 좀 연륜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노련한 플레이를 좀 하면서 좀 지혜롭게 좀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 대각 부분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중앙에서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슈팅 날려봤지만 좀 길었습니다. 역습 찬스. 무궁화전자의 역습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다시 뒤쪽으로 연결. 안쪽으로 넣어주는 과정에서 아웃이 선언이 됐습니다. 예, 패스가 좀 길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대구 시청의 15번 김성남 선수와의 어떤 휠체어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대구시청의 김성남 선수의 파울로 무궁화전자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왼쪽 대각 유교식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빙글 돌면서 뒤쪽으로 내주는 과정에서 뺏겼습니다. 자, 빠른 공격. 하지만 이번에 무궁화전자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14번 한민수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예, 대구의 속공을 저지하기 위해서 파울로 끊었습니다. 정계원 탑에서 왼쪽으로. 자, 이번에도 패스 공간은 여의치 않습니다. 김성남 김 공간을 잘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뱅크슛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8대4가 됐습니다. 예, 저렇게 선수들이 외곽에 찬스가 났을 때 좀 과감히 슛을 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수비들도 이제 밖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또 거기에 맞춰서 골 밑에 이제 다양한 찬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습 찬스입니다. 김성남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 대각. 자, 수비를 마주한 상황에서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좋은 패스 이어집니다. 다시 뒤쪽. 정계원 선수 득점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8대6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무궁화전자 선수들은 장기영식 선수에게 아마 수비가 아마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비를 잘 활용을 해서 김성남 선수라든가 정계훈 선수에게 아마 찬스가 많이 날 겁니다. 그 찬스를 이제 잘 활용을 하면은 득점력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서 네, 슈팅이 조금 길었습니다. 장경식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지금 장경식 선수가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는 무궁화전자의 수비가 2명이 붙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상대 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가 많았을 겁니다. 그 장경식 선수가 대구 시청팀의 주 득점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전술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구 시청팀에서도 그런 어떤 전술을 깨기 위해서 아마 상대 그 다른 선수들 쪽에 아마 찬스가 많이 나는데, 그런 찬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완성도를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많이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제 서로 거기에서 찬스가 만들어진다면은 오히려 더 장경식 선수에게도 더 손쉬운 찬스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스코어는 8대6 2점 차입니다. 양팀 경기 초반부터 박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1쿼터에 벌써 작전 타임이 빠른 시간에 2번이나 나오고 있는 점으로 봐서 오늘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이제 그 기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 이제
플레이가 안 될 때 바로바로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끊어주기 위해서 네. 양팀 벤치에서 바로바로 지금 작전 타임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대구시청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김성남 슈팅 방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위를 보이고 있는 대구시청, 결국 장경식 선수의 득점으로 동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구 시청팀은 센터가 지금 3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고 낮은 포인트 1포인트 선수가 2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높이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강점을 극대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1점 선수들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센터들이 조금씩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은 이제 뭉화전자 공격 시에 3초 골 에리어 안에 이제 3초 이상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되었습니다. 네, 3초 바이올레이션으로 대구시청의 공격으로 진행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구시청팀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살려서 역전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이번 그 공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장경식 왼쪽 대각 부분에서 반대편 김성남 슈팅 길었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렇게 역습 때 선수들이 쇄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무궁화전자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유있게 득점을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10대8이 됐습니다. 그 분명한 건 대구 시청팀에서는 지금 속공을 여러 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속공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수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속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비에 조금 더 좀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대구, 과연 공격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자, 이번에는 24초 지났기 때문에 공격권이 무궁화전자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뭉화전자에는 지금 또 한 명의 용병인 8번에 그 임동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뒤쪽으로 연결했고요. 자, 유교식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유교식 선수가 2번째 득점을 성공합니다. 자, 스코어는 12대8 넉점 차가 됐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정경식이 안쪽으로 연결. 정계원 왼쪽 대각 김성남. 지금 대구 시청의 그 낮은 포인트 선수들은 그 센터들이 골 밑에 이제 좀 솜씨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많은 그 움직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양팀 점수 차이가 계속 한 골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골 밑에서 혼전 상황. 자, 이번에도 손을 쳤다는 판정입니다. 무궁화전자의 서영동 선수의 파울로 대구시청의 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서영동 선수가 장경식 선수의 휠체어를 밀었기 때문에 파울이 지적되었습니다. 자, 스코어는 12대10 2점 차의 박빙승부. 자, 1쿼터 어떤 팀이 우세를 잡고 2쿼터에 진입을 하게 될지. 오른쪽 대각 김성남 들어가면서 장경식 측면에서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유교식. 자, 유교식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을 지체하는 반칙을 했던 대구시청입니다. 그 대구시청의 권영철 선수가 조금 뒤에서 휠체어를 부딪혔기 때문에 파울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유교식이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앞쪽으로 서영동 다시 뒤쪽 탑 부근에서 먼 거리 바라봤습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스코어 13대12 됐습니다. 무궁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슛을 성공한 임동주 선수가 용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 선수 활용의 폭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며 또 전력에도 아마 상당한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동준 선수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14대 10이 됐습니다. 방금은 이제 정계원 선수가 볼을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무궁화전자의 13번 조현석 선수가 반칙을 범했습니다. 자, 조현석 선수의 반칙으로 대구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자, 김성남 4초, 3초, 그 장경식 마지막 슈팅이 빗나가면서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1쿼터 경기 점수는 무궁화전자가 14, 대구시청이 10점으로 넉점 차로 무궁화전자가 앞서 있습니다. 자, 1쿼터 어떻게 보셨나요? 예상했던 대로 그 상당히 4, 5위 팀끼리 어떤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아마 이 점수를 유지하지 않겠나 싶고, 아마 1라운드의 어떤 경기 결과처럼 최종 4쿼터에서 이제 승부가 결정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어느 팀에서 더 잘 살리느냐, 자기 팀 분위기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승패는 이제 기울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 결과가 이제 넉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구시청으로서도 충분히 집중을 한다면은 만회를 하고도 남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궁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분위기를 잘 유지해서 2, 3, 4쿼터까지 끌고 가는 거를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구시청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에 조금 더 치중을 하면서, 지금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3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손쉬운 골밑 찬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수비를 좀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격 시에도 조금은 이제 그런 높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확률 높은 농구를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무궁화전자는 대구에 비해서 이제 낮은 포인트 선수들의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대구시청팀의 센터들을 많이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그 찬스를 많이 안 주려고 그 노력할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구시청팀이 어떻게 이제 팀 플레이로 그 무궁화전자의 어떤 수비를 뚫느냐, 이것도 아마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쿼터가 대구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스코어는 14대 10으로 무궁화전자가 앞서 있습니다. 자, 정계원 탑에서 패스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오른쪽 김성남. 대구시청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 교체가 있네요. 그 1번 권영철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고 5번에 진준성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볼을 뺏어냈습니다. 무궁화전자 역습 찬스. 유교식 레이업. 링을 돌아 나왔고요. 리바운드 서영동이 자, 높이를 이용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16대 10이 됐습니다. 자, 대구가 계속해서 공격에서의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도 장경식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아쉬운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들이 바로 속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 하나하나에 조금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유교식 선수가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대구가 역습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8번 정계원 선수의 득점으로 이 역습을 마쳤습니다. 스코어는 16대 12가 됐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도 무궁화전자의 실수를 손쉽게 대구시청팀이 골로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턴오버가 상대 팀에 대한 어떤 손쉬운 골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그 팀으로서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턴오버를 줄일 수 있는 플레이, 그런 부분에 선수들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좋은 패스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24초 지금 공격 제한 시간에 걸렸습니다. 네, 24초가 지나면서 공격권이 대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탑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장경식 다시 김성남에게.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던 무궁화전자였습니다. 예, 지금 김성남 선수가 휠체어 핸들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정수 선수가 그 뚫리는 과정에서 이제 찬스를 안 주기 위해서 예, 파울로 지금 어쩔 수 없이 끊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이번에도 장경식. 자, 굉장히 유연합니다. 이번에 뒤쪽에서 대각선에서 바라보고 날렸지만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무궁화전자. 조현석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역습에서 득점의 재미를 솔솔히 보고 있는 무궁화전자입니다. 이번에도 서영동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구에는 1포인트 선수가 두 선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선수들에 대한 백코트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3명의 선수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워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빠르게 유교식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템포를 조절하면서 돌아서 들어가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유교식. 아,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역량으로 만들어낸 득점이었는데요. 예, 수비가 지금 반대쪽에 있는 선수를 보다가 정작 이제 골을 갖고 있는 유교식 선수를 놓치면서 유교식 선수가 이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스코어는 20대 12, 8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자, 김성남 안쪽에서 장경식 선수의 득점입니다. 스코어는 20대 12가 됐습니다. 20대 13이 됐습니다. 예,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대구시청에서 가장 손쉬운 어떤 방법이 장경식 선수가 골 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 만드는 게 가장 어떤 손쉬운 공격 루트 중에 하나인데 그거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런 전술적인 부분에서 대구시청팀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김정수 선수가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내면서 프리드로 투샷이 주어집니다. 네. 예, 지금 대구시청팀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자, 지금 장경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심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슛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휠체어의 어떤 부딪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방해하는 어떤 그런 동작들이 파울이 지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판들이 불어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가져와야 되는 대구시청 입장에서는 이번 작전 타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아직 뭐 2쿼터 중반이고 뭐 점수 차이도 뭐 6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뭐 대구시청팀은 예, 뭐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예, 순간순간 플레이에 집중하면은 얼마든지 예, 좋은 어떤 방향으로 예,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궁화전자 선수들은 코트 안에 모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구시청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쿼터 들어서 파울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좀 적절하게 파울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비도 예, 좋은 어떤 전술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정수 선수의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유투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코어는 20대 14. 제 2구 2구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따내는 무궁화전자. 자, 이번에도 따내는데요. 자, 결국 더 좋은 점수를 만들고 있는 조현석 선수였습니다. 예, 상대팀의 공격 리바운드를 내준다는 것은 너무나 뼈아픈 예, 겁니다. 지금 예, 좀 박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손쉬운 어떤 찬스를 내주고 말게 되는데 좀 더 이제 박스에 좀 신경을 쓰면서 수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볼을 가로챘고요. 그리고 슈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유투 2개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턴오버가 예, 빌미가 돼서 또 이렇게 손쉬운 찬스를 무궁화전자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또 파울을 범하게 되고 예, 너무 뼈아픈 턴오버가 예, 된 것 같습니다. 자, 대구에서는 전종선 선수가 나오고 권용철 선수가 다시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프리드로우. 첫 번째 프리드로우는 조금 짧았습니다. 조현석 선수의 이제 두 번째 자유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23대 14가 됐습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격의 마침표를 득점으로 신고를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겠습니다. 지금 공격의 흐름들이 지금 대부분 턴오버로 상대팀에게 손쉬운 찬스를 주면서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선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분명히 예, 그 벤치에서도 선수들한테 요구를 했을 겁니다. 자, 이번에도 공격에 마무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궁화전자로의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궁화전자는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금 오히려 대구 시청팀이 센터가 3명이 뛰고 있는데 골밑 찬스를 무궁화전자가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결과를 가지고 대구 시청팀이 어떤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골밑을 좀 더 강화하면서 좀 대구 시청팀의 어떤 강점들을 살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팀이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대구 시청팀의 김성남 선수가 슛을 하는 과정에서 슛을 하기 전에 이제 유교식 선수가 파울로 예, 끊었습니다. 자, 탑에서 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뱅크슛 득점 성공합니다. 자꾸만 나경원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스코어는 25대 16이 됐습니다. 자, 유교식이 치고 들어가면서 짧게 패스, 이후에 득점 가볍게 성공하고 있는 무궁화전자입니다. 조현석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김성남이 반격의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대각 부근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이번에도 조금 위험했었는데요. 자, 오른쪽 정계원 선수의 슈팅이 조금 길었습니다. 예, 지금 방금은 이제 조현석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볼을 예, 밖으로 쳐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청팀의 볼이 되겠습니다. 자, 대구시청팀이 계속해서 득점을 노리지만 좀처럼 득점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남 오른쪽 대각. 자, 이번에도 끊어내고 있는 무궁화전자. 계속해서 같은 모습의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교식 한 바퀴 빙글 돌면서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반대편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슈팅. 하지만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대구시청. 이런 역습 찬스를 좀 살려야겠죠. 이제 대구 시청팀은 이제 좀 손쉬운 찬스, 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찬스를 예,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 네, 장경식 선수의 득점 인정 상대 반칙이 나왔었습니다. 조금은 예, 위험한 반칙이었습니다. 지금 속도가 지금 붙고 탄력이 붙은 상태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휠체어를 부딪혔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조금 그 슛을 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휠체어 컨트롤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휠체어를 밀어버린다면은 예, 선수들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장경식 선수가 좋은 모습으로 이제 득점을 창출해냈고 또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낸 상황입니다. 스코어 27대 18에서 추가 자유투가 좀 아쉽게도 빗나갔습니다. 예, 선수들은 뭐 자유투 하나하나에도 좀 신경을 쓰면서 집중하면서 1점 1점 예, 넣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투잖아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임한다면 더 좋은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균식의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여유있게 슈팅했지만 빗나갔고요.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가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아, 예. 이번에도 조현석 선수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방금 보시듯이 지금 문화전자 센터들이 그 골 밑에 대구시청 골 밑에서 지금 계속 뭐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들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 센터들이 골 밑에서 이제 그 골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뭐 골을 줬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센터 선수들이 우리 팀 자기 이제 골 에러에 못 들어오도록 미리 차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역시 지금 조현석 선수가 지금 골 밑에서 지금 찬스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파울로서 뭐 끊었습니다만 아예 이제 좀 수비를 함에 있어서 저런 부분들을 좀 원천적으로 좀 봉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지금 실점을 내주고 있는 대구 팀인데요. 좀 이런 역습이나 또 골밑 상황에서의 수비가 조금 더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들슛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해도 상당히 뭐 슛율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골밑슛은 뭐 한 80%만 해도 뭐 이렇게 슛율이 안 좋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골밑슛이 손쉬운 찬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골밑 찬스를 상대 팀에게 내줘서는 안 되겠죠. 자, 김성남 수비 2명을 앞에 달고 있습니다. 장경식 센터에서 안쪽으로 절묘한 패스, 이후에 득점으로 성공합니다. 권용철의 득점이었습니다. 예, 상대 수비 선수들이 이제 장경식 선수에게 몰리는 부분들을 예, 그 잘 활용해서 권영철 선수가 예, 골을 넣었습니다. 자, 그쪽으로 연결했고요. 가운데 부분에서 슈팅을 했지만 링에 맞고 나옵니다. 자, 김성남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뺏겼습니다. 자, 이번에 충돌이 조금 있었는데요. 김성남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군요. 예, 지금은 이제 수비수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무리하게 예, 공격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김성남 선수의 파울로 무궁화전자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은 1분 10여 초. 예, 대구시청팀은 어떤 식으로든 센터들이 대구시청팀의 어떤 골밑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예, 막아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미들슛은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줄 수가 있습니다만 손쉬운 골밑슛만큼은 예,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 한희석 선수의 좋은 슈팅이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31대 20입니다. 자, 이번에도 안쪽으로 너무 단순한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전자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패스가 이번에 조금 짧았습니다. 지금 좀처럼 대구시청 선수들이 집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감독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지금 뭐 선수들이 지금 뭐 그 일반적인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좀 수비에 집중을 하면서 한꺼번에 이제 많은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하나 수비부터 한다는 어떤 그런 기본에 충실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제일 강점이 있는 플레이로 뭔가 이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규식 선수가 탑에서 패스 공간을 바라봅니다. 한민수, 다시 유규식, 왼쪽 대각 부근에서 깔끔합니다. 오늘 유규식 선수도 득점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가 무궁화전자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예, 뭐 실력 외에 어떤 기량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리바운드 성공한 무궁화전자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앞쪽에 유규식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슈팅이 있었지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그 골 밑에서 대구시청의 9번 나경원 선수가 예, 파울이 지적이 됩니다. 예, 이 파울 또한 상당히 안타까운 파울입니다. 지금 예, 이 쿼터 1.9초를 남겨두고 예, 나온 파울이기 때문에 상대 팀에게 이제 또 프리드로 투샷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득점 감각이 굉장히 좋은 유교식 선수인데요. 과연 자유투는 어떻게 성공을 할지. 자, 역시 깔끔합니다.
첫 번째 자유투는 깔끔하게 성공이 됐습니다. 34대 22. 이 쿼터 1.9초 남은 상황에서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도 뭐 여지없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1.9초가 남았는데요. 네, 아마 이 쿼터는 이대로 이 점수 차로 경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궁화전자와 대구시청의 2쿼터 경기 전반전은 35대 22로 무궁화전자가 13점 차 앞선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 점수는 13점 차가 났습니다만 대구 시청팀이 이제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공격에서도 조금은 다소 무리한 공격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턴오버로 연결되고, 또 그런 턴오버가 또 이제 상대 팀에게 이제 속공이라든가 손쉬운 찬스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이제 점수 차가 이렇게 13점이라는 점수 차까지 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3쿼터에는 분명히 수비에서 어떤 그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스코어는 35대 22, 13점 차로 무궁화전자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3쿼터, 4쿼터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계명문화대 체육관입니다. 일반 구스는 따라올 수 없는 알레르만 구스의 두 가지 기술. 두 가지 기술이 만나 구스를 구스답게. 알레르만 구스. 밖에서도 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레르만 구스 블랭킷.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에 팔았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 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일반 구스는 따라올 수 없는 알레르만 구스의 두 가지 기술. 두 가지 기술이 만나 구스를 구스답게. 알레르만 구스. 밖에서도 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레르만 구스 블랭킷.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에 팔았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 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일반 구스는 따라올 수 없는 알레르만 구스의 두 가지 기술. 두 가지 기술이 만나 구스를 구스답게. 알레르만 구스. 밖에서도 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레르만 구스 블랭킷.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에 팔았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 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일반 구스는 따라올 수 없는
알레르만 구스의 두 가지 기술. 두 가지 기술이 만나 구스를 구스답게. 알레르망 구스. 밖에서도 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레르만 구스 블랭킷.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에 바랐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 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일반 구스는 따라올 수 없는 알레르만 구스의 두 가지 기술. 두 가지 기술이 만나 구스를 구스답게. 알레르망 구스. 밖에서도 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레르만 구스 블랭킷.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에 바랐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 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일반 구스는 따라올 수 없는 알레르만 구스의 두 가지 기술. 두 가지 기술이 만나 구스를 구스답게. 알레르망 구스. 밖에서도 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레르만 구스 블랭킷.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에 바랐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 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일반 구스는 따라올 수 없는 알레르만 구스의 두 가지 기술. 두 가지 기술이 만나 구스를 구스답게. 알레르망 구스. 밖에서도 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레르만 구스 블랭킷.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에 바랐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 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일반 구스는 따라올 수 없는 알레르만 구스의 두 가지 기술. 두 가지 기술이 만나 구스를 구스답게. 알레르망 구스.
밖에서도 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레르만 구스 블랭킷.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을 팔았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 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2016) KWBL 휠체어 농구리그 계명문화대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경기는 무궁화전자와 대구시청 간의 경기인데요. 1, 2쿼터 경기 결과는 35대 22로 무궁화전자가 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 대구장애인 농구협회 전무이사였던 노근태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전반전 경기 결과가 35대 22, 13점 차로 무궁화전자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경기 기록지를 보면은 그 점수 차가 어디서 났는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리바운드에 보시면은 무궁화전자가 총 17개의 리바운드를 하고 있고, 대구시청팀이 7개의 리바운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건 못지않게 지금 그 오펜스 리바운드를 지금 그 무궁화전자팀이 8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대구시청팀은 한 개도 지금 오펜스 리바운드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그 전반전 13점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어떤 원인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꼽자면은 지금 상대팀 턴오버가 무궁화전자가 4개인 반면에 대구시청팀은 그 배에 가까운 7개의 턴오버가 있습니다. 턴오버는 바로 상대팀의 속공으로 이어지는 그 손쉬운 찬스를 주기 때문에 조금 그 3쿼터 후반전에는 대구시청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빼앗기지 않고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2점짜리 슈팅에 대한 성공률이 어떻게 보면 무궁화전자는 52%, 대구시청은 48%라고 나와 있는데요.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대구시청 팀이 기회를 많이 못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일단 그 슛 시도 자체가 대구시청팀 같은 경우에는 23번인 반면에 무궁화전자팀은 29번입니다. 시도 자체가 적었다는 것들은 공격 과정에서 이제 턴오버로 말미암아 이제 슛을 한번 못 쏴보고 공격권을 상대팀에게 내줬다든가, 아니면은 또 23번의 슛 중에서도 뭐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쏘는 슛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슛들은 아무래도 그 공격률, 그 슛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기 기록지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확연히 13점 차라는 어떤 점수 차이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대구는 잘 보완을 해서 나와야겠고요. 또 무궁화전자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보여줬던 그런 좋은 상황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남은 시간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팀 보면은 유교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12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청도 장경식 선수가 8점을 득점하면서 팀에서는 가장 높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유규식 선수를 어떤 식으로 이제 대구시청이 막느냐도 3, 4쿼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그 상대팀 서영동 선수라든가 조현석 선수에게 매치업되는 어떤 그 대구시청팀의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1포인트가 대구시청팀에는 2명의 선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무궁화전자에서는 유교식 선수에게 뭐 적극적인 어떤 공격을 요구를 했고, 그런 것들이 아마 골로 이어져서 유교식 선수의 어떤 득점력이 평소보다 많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후반전을 향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대구시청팀은 이제 일단 어떻게든 3쿼터에는 한 자리 차이로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5점 내외로 조금은 점수 차이를 줄여야지만 4쿼터에 뭔가 이제 좀 이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3쿼터가 무궁화전자의 공격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왼쪽 측면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 서영동. 3쿼터 첫 번째 득점입니다. 예, 대구시청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성남 선수가 지금 4반칙이기 때문에 지금 예, 벤치로 물러나고 12번에 이우석 선수, 10번에 지금 그 정순태 선수가 지금 예,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 명을 제친 상태에서 패스를 연결을 했는데요. 예, 슛을 블락킹하기 위해서 예, 무리하게 예, 앞으로 예, 나오다가 예, 공격 선수의 어떤 휠체어와 이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파울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구의 공격으로 펼쳐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예, 분명히 지금 점수 차이는 많이 나고 있지만 대구시청팀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많이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상대팀의 어떤 그 턴오버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플레이, 예, 그런 플레이를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대구팀이 샤클락에 쫓겨서 슈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했고요. 자, 재차 이어지는 무궁화전자의 공격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방세훈이 안쪽으로, 하지만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예, 방금처럼 상대팀 무궁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을 거고, 그래서 뭐 대구시청팀은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좀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뭐 공격이라든가 수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자, 이번에도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팀은 무궁화전자였습니다. 자, 왼쪽에서 치고 들어가는 조현석. 자, 반대편 넓은 공간, 수비 앞에 두고 슈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장경식. 아, 이번에도 패스 연결이 끊기네요. 위험한 지역에서 끊겼고, 자, 결국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 조현석입니다. 아, 이번에도 이런 패스 연결, 좀 아쉬운 패스 연결이었습니다. 이게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어처구니 없는 턴오버가 상대팀의 어떤 손쉬운 어떤 골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두 점 못지않은 어떤 상대방의 길을 살려주는 어떤 그런 플레이입니다. 절대 예, 그 턴오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방금 전에 이제 대구시청의 이우석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 슛이 나왔습니다. 자, 이 석점 슛이 과연 오늘 경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이번에 슈팅은 좀 짧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정계원. 예, 대구시청팀은 뭐 서둘러서 지금 그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선수들이 이제 긴장하지 말고 서둘러서 안 됩니다. 예. 자, 이번에도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시청 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급한 마음을 조금 다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예, 그 오히려 지금 대구시청팀에서는 상대팀의 어떤 수비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청팀에서 그 턴오버를 하고 있으니까 점수 차이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자,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좋은 패스. 하지만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슛을 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드로 2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예, 방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슛을 성공시키기에는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슛을 성공시켰다면은 3점 플레이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수단에도 상당한 어떤 그 분위기 반전에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 조금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정계원 선수의 첫 번째 프리드로우는 조금 짧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39대 26. 자,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조현석 왼쪽 대각 부근. 자,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지금 공을 쟁탈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몸싸움이 일어났었는데요. 예, 지금은 파울이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소유권이 어느 선수한테도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점프볼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점프볼이 지정이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 3쿼터가 이제 6분 30여 초가 남아 있는데 점수 차이는 이제 후반전 시작할 때 점수 차이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시청이 계속해서 턴오버를 통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어렵게 수비를 해서 예, 그런 것들을 그 대구시청팀의 골로 연결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슛 시도조차 못하고 턴오버로서 이제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는 대구의 팀에 미치는 데미지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점수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선수들이 급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급할수록 조금 돌아가는 기분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간다는 그런 기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쿼터가 6분여 남은 상황에서 과연 대구팀이 어떠한 반격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모두 다시 코트 안으로 들어왔고요. 대구시청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우석 패스할 공간을 바라봅니다. 자,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다시 탑에서 장경식 먼 거리, 하지만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무궁화전자 빠르게 공격 진행합니다. 임동주가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그리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여유있게 슈팅을 하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예, 대구시청팀의 어떤 수비 전열이 갖춰지기 전에 빠른 어떤 한 템포 빠른 무궁화전자의 그 공격 시도가 성공을 했습니다. 자, 항상 무궁화전자가 공을 잡으면은 이 쇄도하는 선수들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임동주 선수인데 이번에는 미처 이제 패스 연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무궁화전자 팀의 어떤 속공이 그 공수 전환이 상당히 빠르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는 또 대구시청팀이 그만큼 이제 수비 전환이 느리다는 어떤 그런 반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수들이 스스로 이제 지각을 하고 좀 더 그 수비에 좀 더 그 백코트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장경식 선수의 슈팅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이 무궁화전자에 파울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더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슛 과정에서 이제 무궁화전자의 최신수 선수가 휠체어를 약간 이제 밀었기 때문에 예, 파울이 지적이 돼서 지금 예, 투샷을 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짧았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갑니다. 41대 27. 자, 앞쪽에서부터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 자, 앞쪽으로 짧게 왼쪽 대각 부근에서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구의 공을 선언합니다. 예, 방금 이제 그 최우성 선수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이제 바퀴가 그 사이드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공격권이 이제 대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대구시청팀은 뭐 어떻게든 좀 이제 적극적인 어떤 수비 공격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상적인 어떤 플레이를 해서는 지금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힘든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상대 팀을 흔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변칙적인 어떤 수비라든가 공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승부수를 던지기 필요가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무궁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흔치 않지만 이렇게 실수를 범했는데요. 이런 실수 과정에서 대구시청이 기세를 잡아야 오늘 남은 경기에서 이제 조금 더 쉽게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먼 거리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무궁화전자. 패스하는 과정에서 조금 접촉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적극적인 뭐 수비를 하다 보면은 뭐 파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지금 파울을 걱정하고 지금 수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파울을 하더라도 좀 적극적인 어떤 수비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턴오버를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그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한희석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43대 27이 됐습니다. 조금은 여유로운 점수차 하지만 아직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 아, 이번에도 패스가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지금 물론 뭐 대구시청 선수 센터가 이제 골 밑에 들어갔습니다만 양 옆으로 이제 무궁화전자 센터의 센터들이 에워싸고 있는 과정에서 볼을 넣어주다 보니까 정확한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격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희석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45대 27, 18점 차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큰 대구시청의 문제점은 어떤 걸까요? 지금 선수들이 지금 이제 점수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점수를 만회하고 분위기를 이제 대구시청 팀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좀 더 이제 서두르게 되고 좀 무리한 플레이가 나오고 그런 플레이들이 또 턴오버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런 턴오버들이 또 상대팀의 손쉬운 어떤 속공이라든가 찬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구가 의도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경기가 흐르지 않고 오히려 무궁화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경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쿼터가 4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수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선수들은 지금 뭐 어차피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뭐 오늘 경기에 물론 뭐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라운드에 또 무궁화전자와 또 경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가지는 어떤 자신감이라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점수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빠르게 공격 펼치고 있는 무궁화전자. 자, 이번에는 준비가 조금 안 된 상태에서 서영동 선수가 공을 놓쳤습니다. 예, 방금처럼 무궁화전자도 분명히 턴오버가 일어납니다. 그런 턴오버들을 대구시청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 찬스로 만들어 가느냐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번번이 실수로 득실골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대구 팀으로 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경기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무궁화전자 같은 경우는 방세훈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희석 선수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47대 27이 됐습니다. 자, 이제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우석 선수가 계속해서 먼 거리에서 슈팅을 쏘아봤지만 좀 정확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조금 아쉬운 슈팅이었습니다. 예, 방금도 슛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상대 수비의 어떤 블락킹에 당하는 어떤 그런 무리한 슛을 쏘다 보니까 또 속공으로 또 이제 역공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서영동 선수가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기 때문에 프리드로우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스코어는 47대 27, 20점 차입니다. 자, 3쿼터 남은 시간이 이제 2분 47초. 예, 저희들이 뭐 경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제 경기의 어떤 과정,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대구 시청팀으로 봐서는 지금 오늘 안 되는 부분들, 예, 뭐 이런 부분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 프론트에서는 뭐 철저히 아마 분석이 되어야지만 다음 어떤 3라운드에 무궁화전자와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안쪽으로 패스 좋았습니다. 그리고 골밑슛. 자, 오래간만에 득점 올리고 있는 대구 시청입니다. 그 득점은 김성남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안쪽으로 컷인. 그리고 한희숙 선수가 높은 신장을 이용해서 던졌지만 좀 짧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이렇게 앞쪽에서부터 압박을 하고 있는 무궁화전자입니다. 예, 방금처럼 이렇게 예, 무궁화전자의 파울로 뭐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다행이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나경원 선수가 패스하는 과정에서 좀 더 예, 확실한 패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대팀 수비에서 이제 그 패스가 끊어지고 원활한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선수들은 좀 하나하나 또 좀 더 신경 쓰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자유투가 첫 번째 자유투는 좀 길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무궁화전자 팀의 이제 팀 파울이기 때문에 예, 자유투 2개가 예,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무궁화전자팀의 팀 파울로 자유투 2개 중에 1개를 성공시켰던 정계원 선수였습니다. 스코어는 48대 30입니다.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오른쪽 부근에서 슈팅이 조금 짧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는 김성남. 자, 이번에 6번 휠체어끼리 부딪혔죠. 예, 방금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장경식 선수가 센터 이제 상대 골 에리어까지 들어갔는데 좀 한 템포 빠른 패스를 했다면은 슛으로 연결시켜서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그 패스 타임이 늦다 보니까 상대 팀에게 이제 파울로 끊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죠. 자, 이번에도 팀 파울로 인해서 2개의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투샷. 투샷도 조금 길었습니다. 자, 하지만 자유투를 하기 전에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48대 30) 1분 57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성남 선수의 두 번째 자유투. 하지만 두 번째 자유투도 실패했습니다.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는 무궁화전자. 방세훈 왼쪽 대각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뒤로 가면서 슈팅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무궁화전자. 아,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뺏기고 있습니다. 예,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선수들이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선수들을 박스아웃을 좀 잘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선수들이 공만 보고 있다 보니까 자기 그 선수들 무궁화전자 선수들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 리바운드를 자꾸 빼앗기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 그 박스아웃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바깥쪽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먼거리 안쪽으로. 자,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고요. 자, 높은 신장을 이용해서 던져봤습니다. 하지만 자유투 2개가 선언됩니다. 예, 방금은 이제 한희숙 선수가 이제 슛을 하는 과정에서 정계원 선수의 휠체어와 부딪히면서 예, 이제 파울이 예, 지적이 되고 이제 그 슛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 2개. 한희숙 선수의 첫 번째 자유투 깔끔합니다. 49대 30. 두 번째
두 번째는 실패합니다. 장정식 선수의 리바운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무궁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전 센터인 서영동 선수와 그 조현석 선수를 지금 그 백업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대구시청 팀 선수들은 점수 차이를 좀 좁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점수 차이를 지금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샤클락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24초가 다 지났기 때문에 공격권이 무궁화전자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희석의 오른쪽으로, 자, 들어가면서 먼 거리 슛,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방세훈,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득점에 성공하는 무궁화전자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도 박스아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지금 박스아웃만 제대로 됐다면은 볼이 아웃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대구의 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박스아웃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무궁화에서 볼을 획득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공격 찬스를 만들고 이제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방세훈 선수가 잡았습니다. 오른쪽에서 탑으로 오면서 왼쪽 넓은 공간, 다시 반대편. 하지만 이렇게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점수는 51대 30으로 무궁화전자가 21점 앞서고 있습니다. 3쿼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구시청 팀으로 봐서는 조금 아쉬운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3쿼터에 좀 점수 차이를 한 자리 숫자로 좀 이렇게 좁히는 그런 플레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수들이 좀 서두르다 보니까 좀 그 턴오버를 범하고, 그리고 그 리바운드에 있어서도 상대 팀에게 이제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 차이가 오히려 13점이었던 점수 차가 지금은 21점 차로 지금 벌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든 지금 그 대구시청 팀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의 경기뿐만 아니라 다음 경기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그 해결이 돼야지만 어떤 정상적인 어떤 플레이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분석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아쉬운 집중력을 보이면서 득점 찬스에서 또 수비 시에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4쿼터에 잘 마무리를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지금 총 3라운드 중에 오늘 2라운드 첫 게임입니다. 아직 남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게 무기력하게 경기를 끝내는 것보다는 좀 뭔가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고 패하더라도 다음에 뭔가 해보자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반면에 무궁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벤치에 있던 선수들까지 가담을 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위에 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궁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의 어떤 체력도 좀 세이브할 수가 있고, 또 식스맨 선수들이 나와서 어떤 경기력도 조금 이제 익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4쿼터는 무궁화전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한민수, 왼쪽 조현석, 대각 부근 밀집되어 있는데요. 자, 파고 들면서 슛, 길었습니다. 자, 이 리바운드 과정에서 대구시청 팀의 이제 진준성 선수의 팔을 맞고 나갔기 때문에 무궁화전자의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무궁화전자의 공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탑에서 왼쪽으로 유규식, 먼 거리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자, 치고 들어가는 대구시청 장경식입니다. 오른쪽에서 탑으로 들어가면서 왼쪽 오른쪽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는데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무궁화전자가 패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장경식 선수가 팔을 쳤다는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예, 분명히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점수 차이를 뒤엎고 대구시청팀이 승리를 가져간다는 것들은 분명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청팀 선수들은 지금 마무리를 좀 잘 함으로써 다음 어떤 경기에 대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선수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도 득점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53대 30이 됐습니다. 점수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대구시청. 이번에도 패스가 조금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른쪽 장경식 찬스입니다. 골대 안쪽에서 던지는 과정에서 팔을 쳤다는 반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리드로우 투샷이 주어집니다. 예, 방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파울을 얻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장경희 선수가 조금 더 집중해서 메이드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보너스 원샷을 얻었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예. 첫 번째 자유투 성공했습니다. 장경식 선수의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조금 짧았습니다. 자, 무궁화전자로서는 급할 필요가 없죠. 예, 무궁화전자는 아마 충분히 시간을 자기들의 플레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쓸 겁니다. 자, 이번에도 대구시청 팀의 터치아웃으로 무궁화전자가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왼쪽 측면 유교식 탑으로 던집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자, 이번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무궁화전자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궁화전자의 조현석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서 지금 큰 바퀴 있지 않습니까? 저 바퀴가 이제 두 개 다 뜨게 되면은 파울이 됩니다.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현석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큰 바퀴 두 개가 다 지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무궁화전자 팀의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조현석 선수의 테크니컬 파울로 장경식 선수에게 이제 자유투가 주어지겠는데요. 예, 자유투와 함께 이제 공격권이 이제 대구시청 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유투. 첫 번째 자유투는 가볍게 성공합니다. 53대 32. 자, 자유투가 성공이 된 상태에서 이제 공격권도 대구시청 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전자 팀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선수를 다시 교체를 합니다. 15번의 한희석 선수와 임동주 선수, 8번의 임동주 선수가 다시 한번 코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 벌려줬고요. 자, 슈팅이 조금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안 잡힌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슛을 쏘다 보니까 좀 골대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자, 임동준 선수 슈팅도 조금 길었고요. 자, 앞쪽으로 길게 연결. 치고 들어갑니다. 김성남. 자, 안쪽에 연결 장경식. 자, 이번에는 패스 연결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좋았습니다. 예, 이런 플레이들이 대구시청팀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제 좀 경기 후반에 이런 플레이들이 나온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이런 플레이들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훈련할 때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자, 스코어는 53대 34로 다소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은 7분 48초고요. 아마 무궁화전자 고강엽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른 것 같은데 아마 특별한 주문은 없을 겁니다. 뭐 선수들 점수 차이도 많이 나고 선수들이 뭐 다 자기 목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뭐 선수들의 어떤 뭐
뭐 휴식을 뭐 부여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아니면은 대구시청팀의 분위기를 조금 이제 끌고 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부르는 작전 타임입니다. 무궁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수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팀 플레이를 유지하기만 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더 많은 턴오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급할수록 대구시청팀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게 되면 마음이 급하면은 턴오버가 나오기 마련이고 그런 턴오버들이 또 상대팀에게 또 손쉬운 득점으로 연결되고 그런 것들이 또 전체적인 어떤 팀 분위기를 다운시키기 때문에 물론 뭐 점수차가 벌어졌더라도 한꺼번에 만든다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보다는 하나하나씩 기본에 충실한 플레이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공격 시도하고 있는 대구시청 김성남 왼쪽 대각 부근. 자, 반대편 멀리 봅니다. 장경식 수비 앞에 둘. 자, 패스할 공간이 없습니다.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샷클락 3초 2초 하지만 뺏겼습니다. 방금처럼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 그 무리한 패스를 하다 보니까 상대팀에게 볼을 빼앗기고 그리고 또 상대팀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손쉬운 어떤 찬스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비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한희석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55대 34가 됐습니다. 자, 샤클락에 계속해서 쫓겼던 대구시청, 과연 이번 공격은 어떻게 진행될지. 대구시청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이나 수비에서 보시면 조금 단조로운 패턴 플레이가 이어집니다. 선수들이 1대1로 수비수를 뚫기는 상당히 좀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1을 한다거나 뭐 그 팀에서 평소 훈련한 어떤 그런 전술로서 뚫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풀리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1대1로 자꾸 뚫으려고 하니까 자꾸 더 힘들어지고 턴오버도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무궁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침착한 패스 플레이에 이은 마무리까지 이어지면서 득점을 또다시 했습니다. 57대 34가 됐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정계원 선수의 슈팅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넘버 상황. 임동주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슈팅,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무궁화전자, 그리고 득점까지 성공하는 조현석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궁화전자 같은 경우에 공격할 때 정현준 선수, 낮은 포인트 선수가 센터들이 골 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금 스크린을 걸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플레이를 하면은 센터들이 이제 좀 더 손쉽게 골 밑에 들어가서 골로 연결시킬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득점 인정 반칙을 유도해냈습니다. 정계원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자, 또 한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스코어는 59대 36. 자, 추가 자유투는 짧았습니다. 장경식의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는 59대 36이 됐습니다. 이제 경기 시간 5분이 남아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공격을 재가동하고 있는 무궁화전자. 뒤쪽 탑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다시 주고받습니다. 뒤쪽으로 내줬고요. 무궁화전자 선수들은 시간을 충분히 쓰지 않습니까? 뭐 24초 걸리더라도 상대 팀에게 이제 속공을 맞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경식 선수의 슈팅이 조금 정확하지 못했는데요. 김성남 선수가 잡고 오른쪽으로. 자, 무궁화전자의 수비가 굉장히 압박이 좋습니다. 장경식 먼거리 슈팅. 다시 공격 리바운드 정계원. 또다시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던 대구시청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손쉬운 골밑 찬스였는데 선수들이 지금 많이 지금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손쉬운 찬스마저 지금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평소 같았으면은 쉽게 득점할 수 있는 찬스에서도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구시청입니다. 예, 그렇죠.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할수록 좀 더 차분하게 이성을 찾고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대구시청의 공격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남은 시간은 4분 13초, 스코어는 59대 36으로 무궁화전자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심판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걸까요? 예, 지금 본부석에서 뭔가 지금 그 득점이 아니면 파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 확인이 끝난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4쿼터 남은 시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청의 공격으로 진행될 텐데요. 자, 안쪽에 장경식 득점에 성공합니다. 예, 방금처럼 대구시청 팀도 나경원 선수가 길을 열어주고 센터인 장경식 선수가 골 밑에까지 손쉽게 들어가서 그러면은 또 센터들이 이제 또 골 밑에 들어가면은 손쉽게 골밑 찬스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저런 어떤 그 공격 루트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빠르게 속공을 나가는 과정에서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공격권이 무궁화전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무궁화전자가 다시 한번 공격을 펼치겠는데요. 자, 탑으로 유교식이 오른쪽 내줬습니다. 다시 유교식, 이번엔 왼쪽 한희석. 하지만 이번에는 한희석 선수가 공을 놓치면서 대구시청의 공격권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성남 앞쪽으로 길게 연결. 자, 득점 인정 반칙 유도해냅니다. 장경식. 예, 장경식 선수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궁화전자 8번의 임동주 선수가 예, 휠체어 푸싱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득점이 연결되고 또 프리드로 원샷이 또 주어지겠습니다. 자, 하지만 프리드로우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짧은 연결 유교식. 하지만 이번에는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유교식 선수가 이제 볼에만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수비하고 있던 이제 나경원 선수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추돌하는 어떤 그런 오펜스 파울을 범하게 됐습니다. 자, 오펜스 파울로 공격권은 다시 대구시청에게 넘어갔습니다. 3분 18초 남아있는 상황, 42점 대구시청, 그리고 59점의 무궁화전자입니다. 자, 이번에도 무딘 패스가 한희석 선수에게 끊겼고요. 자, 빠른 공격 임동주, 수비 앞에 2명 두고 슛을 날립니다. 하지만 한희석 선수가 다시 한번 공격 가담에 성공하면서 득점을 챙깁니다. 스코어는 61대 42. 한희석 선수가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남. 김성남 이번에 득점 성공하면서 상대 반칙까지 유도해냅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프리드로 1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유교식 선수는 개인 파울이 3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프리드로 1개가 주어지겠는데요.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61대 45가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유교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깥쪽으로 빼줬고요.
수비 앞에 두고 깔끔한 득점 성공해내는 무궁화전자. 스코어는 63대 45가 됐습니다. 자, 확실히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많은 선수들을 가동했고요. 그로 인해서 무궁화전자는 체력 면에서 조금 압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무궁화전자 팀에는 그만큼 여유가 있고 선수들한테 이제 경험을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종료 시각까지 2분 8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63대 47로 무궁화전자가 계속해서 앞서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어떤 식으로 양팀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이제 한 2분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경기 결과를 뒤엎기에는 뭐 그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무궁화전자에서는 이제 아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 플레이 뭐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24초 바이올레이션이 걸리더라도 자기 패턴 플레이를 아마 주문할 것으로 보이고 대구시청팀 역시 여기에서 뭐 무리한 어떤 그런 공격은 뭐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단순히 이제 마무리를 잘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그 주문이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계원 선수의 자유투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자유투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63대 48.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자, 왼쪽 유교식 대각 부근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탑 쪽으로 빼줬습니다. 임동주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수비 앞에 달고 쏘아 올린 슈팅은 대구시청의 공격권으로 넘어갔었는데요. 예, 방금은 이제 볼 경합 과정에서 이제 무궁화전자의 유격식 선수의 안경이 벗겨졌기 때문에 잠시 이제 볼을 스톱시키고 다시 이제 대구팀의 어떤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무궁화전자 팀이 지금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교식 선수와 임동주 선수, 예, 방세훈 선수가 나가게 나가고, 되고요. 예, 서영동 선수와 김정수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이제 벤치에 있는 자원들도 모두 가동을 하고 있는 무궁화전자입니다. 자, 앞쪽에서 센터 쪽 왼쪽 김성남, 반대편 장경식. 자, 득점 성공합니다. 장경식의 깔끔한 뱅크샷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센터들이 어느 정도 골 에어라인에만 들어가면은 쉽게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 선수들이 유기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죠. 자, 이번에도 장경식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방금은 이제 볼을 치고 가는 과정에서 서영동 선수가 이제 수비하고 있던 장경식 선수와 추돌했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이 이제 선언이 됐고, 서영동 선수는 이제 개인 파울 5개로 이제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이제 서영동 선수의 파울로 5반칙 퇴장을 서영동 선수가 당했고요. 계속해서 대구팀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탑에서 정계원, 왼쪽 장경식 득점 성공합니다. 이번에도 깔끔한 득점. 좀 이런 득점이 경기 초중반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3쿼터에만 나왔어도 아마 이렇게 좀 맥없이 이렇게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조금 뒤늦게 조금 발동이 붙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은 1분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스코어는 63대 52, 11점 차입니다. 예, 그래도 뭐 다행스러운 거는 대구시청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뭔가 정상적인 마무리를 통해서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예, 그 2라운드 경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좀 뭔가 또 빨리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잡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양 팀이 이제 앞으로 경기를 펼쳐야 할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대구시청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기록지에도 나와 있듯이 좀 그 수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디펜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팀 어떤 그 센터들이 골 밑에 이제 그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팀에게 이제 오펜스 리바운드를 예, 많이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슈팅을 쏘아 올렸지만 좀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대구시청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샤클락은 14초 남아있는 상황. 장경식. 자, 3점을 노리는데요. 3점 좀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조현석.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최신수. 예, 4대2 찬스입니다. 네, 지창근 그대로 득점 성공합니다. 자, 지창근 선수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65대 52. 샤클락과 경기 종료 시간의 차이는 3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먼 거리 득점. 하지만 실패하고 마는 장경식 선수의 석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궁화전자의 파울이 있었죠. 예, 3점 슛을 쏘는 과정에서 무궁화전자 6번 최호성 선수의 푸싱 파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투 3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는 성공합니다. 장경식 선수가 4쿼터 들어서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대구시청팀이 어떤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장경식 선수의 어떤 득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김성남 선수라든가 뭐 정기훈 선수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좀 장경식 선수의 어떤 역할들이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턴오버를 통해서 이제 그런 기회를 많이 이제 그 상대팀에게 이제 넘겨준 게 오늘의 어떤 그 패배의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무궁화전자와 대구시청의 경기는 65대 53으로 무궁화전자가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양팀 4, 5위 팀 간의 경기,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접전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예상과 달리 조금은 이제 좀 일방적인 무궁화전자의 어떤 승리로 싱거운 어떤 경기 결과였던 것 같고요. 이 경기를 통해서 무궁화전자는 이제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반면에 대구시청팀은 빨리 이제 팀 분위기를 추스려서 다음 주에 또 2라운드 경기가 계속되는데 거기서 빨리 이제 1승을 해서 전체적인 팀 분위기를 바꾸는 게 예, 좀 급선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궁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선수를 기용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제 2라운드 경기에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 덜 하겠습니다. 그에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경기 초중반에는 좋지 않았지만 후반에 그래도 좋은 모습을 찾으면서 남은 2라운드 경기에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정도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제 다음 2라운드 경기들은 어떻게 본다면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패이기 때문에 빨리 첫 번째 승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겠고, 무궁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승 3패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예, 대구시청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수들이 아마 심리적으로 많이 쫓길 겁니다. 1승에 대한 어떤 갈증 이런 것들로 인해 가서 뭐 그럴수록 뭐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플레이에 충실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기본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어떤 팀의 첫승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본다면은 무궁화전자가 경기 초반에 이제 확실한 승리를 가져가서 승리를 했을 텐데요. 자, 그럼 승리팀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지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무궁화전자 고광혁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어제도 기대를 했었는데 하루 늦게 찾아왔네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번 임동주 선수가 어제부터 투입이 됐어요. 체전 때 조현석 선수와 충남팀에서 함께 경기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호흡이 좋아 보였거든요. 네네. 둘이 같은 팀에서 많이 뛰었고 이제 호흡을 같이 많이 맞춰간 선수끼리니까 아무래도 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리고 선수들 전부 다 잘해줬어요. 특히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유교식 선수요. 네. 등급이 높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5였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이런 득점력이 가능한 거죠? 뭐 이제 경력도 오래됐고요. 이제 노련미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강약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에 좀 이게 리딩 할 수 있는 친구니까 저희 팀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연륜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태우던 수비와 또 패스 타이밍 어땠습니까? 오늘 만족하십니까? 뭐 100% 만족은 안 하는데 차라리 어제 경기가 좀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또 나름대로 또 메이킹이 다 되는 바람에 그나마 좀 수비는 좀 어제보다는 좀 안 됐어도 공격이 좀 잘 된 것 같아갖고 그나마 뭐 100% 만족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뭐 선수들이 일단은 뭐 훈련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손발을 많이 못 맞춰요. 또 직장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 많이 좀 건강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잘 치료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뭐 좀 스트레스 좀 안 받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발전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궁화전자 고광혁 감독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무궁화전자의 이제 고강혁 감독을 만나봤는데요. 아, 표정이 확실히 승리를 해서 그런지 밝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라이벌 팀끼리 어떤 경기여서 그 기쁨에는 아마 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무궁화전자와 대구시청의 이제 4위 팀과 5위 팀의 상승권 도약을 위한 경기였는데요. 결과는 무궁화전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무궁화전자는 2승 3패가 됐고요. 대구시청은 아쉽지만 계속해서 첫 승에 도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경기는 계명문화대 체육관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전 대구 장애인농구협회 전무이사셨던 노근태 위원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영책이었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